나는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 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다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정말 다 잊었지만, 한번 겪었던 아픔은 내 마음, 내 머리 어느 구석에 사라지지 않고 자리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무언가가 그 구석 언저리를 건드리는 순간 무조건 반사처럼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걸까? 다 잊었다, 다 지웠다 생각했던 어떤 기억이, 어떤 눈물이, 혹은 어떤 즐거움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쌓여 있을까? 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잊어버린 채 혹은 잊어버리려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딱 하루쯤 내 일상에 쉼표 하나 찍어주는 게 큰 잘못은 아닐 테니까. 용량 제한. 그날 우리의 수다의 주제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듯한 건망증과 기억력 감퇴였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점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좋아했던 배우의 이름, 친했던 지인의 이름, 심지어 헤어진 여자친구의 이름도 생각 안 날 때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을 때 한 선배의 이 말에 우리 모두 빵 터졌다. 야, 원래 저녁 6시 이후에는 고유 명사가 생각 안 나는 거야. 우리 머리도 퇴근하거든. 정말 그런 순간이 있다. 우리 머리가 퇴근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어제 저녁에 내가 뭘 먹었더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나질 않고 방금 몇 번이나 되뇌며 외웠던 누군가의 이름이 돌아서자마자 까먹었다. 생각나지 않을 때 나도 이제 늙었나 봐. 그래도 어렸을 땐 꽤나 청명하단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갈수록 머리가 나빠져. 이런 푸념이 절로 새어나오는 순간 갈수록 무언가를 기억하는 게 어려워지는 건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다는 거 아는데 이상하게 혹했다. 휴대폰에서 문자함이나 메일함도 용량 제한이 있어서 가득 차면 비워줘야 하듯 혹 우리 머리도 그런 용량 제한 같은 게 있어서 적당히 비워줘야 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닐까? 어린 시절의 추억은 잘도 생각나는데 바로 작년에 있었던,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은 잘 기억나지 않는 것이 혹 옛 기억들이 이미 너무 많은 용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였는지도 모르겠다. 팔을 스치는 바람에서 가을이 느껴지자마자 나는 제일 먼저 긴팔 옷을 찾으려 옷장을 뒤졌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옷이 없는지, 도대체 나는 작년 가을에 무슨 옷을 입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아주 오래전에 입었던, 이제 낡아서 더 이상 입을 수도 없는 그 옷만은 선명히 기억났다. 어, 오늘 이쁘게 입고 왔네? 그 말과 함께 방긋 웃어 보이던 그 사람의 얼굴과 함께. 시간은 조금씩 가르쳐 준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혼자 거리를 걷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말을 늘어놓고 어느 단편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모습, 벌써 몇 해 전에 봤는지도 까마득한, 지루하다면 지루하다고도 할 수 있는 만화인데
지금도 내가 그 만화 속 주인공의 표정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주인공의 마지막 대사 때문이다. 전화는 오지 않는다. 시간은 조금씩 가르쳐 준다. 전화는 오지 않는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무덤덤한 하루를 보내는 주인공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누군가의 전화를. 그 사람과 다투고 나면 늘 먼저 연락을 하던 사람은 그였다. 그래서 어쩌면 나는 그와의 마지막 다툼 끝에도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언제나처럼 그가 다시 전화를 해올 거라고. 언젠가 그랬던 것처럼 늦은 저녁 내 집 앞 놀이터에서 그는 혼자 그네를 타며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이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확신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가끔은 집에 들어가기 전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텅 빈 놀이터를 한 번씩 바라보는 나. 아직도 가끔은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열어 부재중 통화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나. 그럴 땐 가끔씩 그 만화 속 주인공의 먹먹한 표정과 함께 마지막 대사가 떠오르곤 한다. 시간은 조금씩 가르쳐 준다. 전화는 오지 않는다. 빗소리. 지난밤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에 한참 동안이나 귀를 기울이며 뒤척뒤척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신경질적으로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일어났을 때 여전히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 그리고 불현듯 떠오른 어느 비 오는 여름날의 기억. 작은 우산 아래 그녀와 나. 바짓단이 물에 젖을까 두 손으로 바지를 움켜쥐곤 바닥을 보며 걷던 그녀. 혹 물 웅덩이가 나타나면 그녀는 살짝 뛰어 물 웅덩이를 피하고 그때마다 나는 그녀 쪽으로 우산을 기울이고 내 한쪽 어깨가 다 젖어오는지도 모른 채 그녀의 움직임에 온 신경을 기울였던 그때 바지를 움켜쥔 유난히 작고 하얗던 그녀의 손이 물 웅덩이가 나타날 때마다 작은 입술을 실룩이며 집중하던 그녀의 얼굴. 오늘 아침 정말 거짓말처럼 생생하게 기억나고 말았다. 그때는 우리가 아직 서로 사랑하기 전이었고 그 후로도 우리는 한 우산 아래 비 오는 길을 수없이 많이 걸었을 텐데 왜 하필 그날의 일이 이토록 생생하게 기억나고 만 걸까? 지난밤 빗소리에 뒤척이다 잠이 들었을 때 그날의 꿈을 꾸었던 걸까? 별 생각 없이 뒤척였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그녀를 떠올리고 싶지 않아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내 머리와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걸까? 그렇다면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 바지를 움켜쥔 유난히 작고 하얗던 그녀의 손, 물 웅덩이가 나타날 때마다 집중하던 그녀의 얼굴,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던 나. 어쩌면 그날 그 순간이 내가 그녀를 사랑하게 된 시작이었던 걸까? 무거운 몸을 일으키며 시계를 본다. 준비하고 나가야지. 혼잣말을 내뱉으며 창밖을 바라본다. 여전히 들려오는
빗소리. 어쩐지 오늘은 꽤 힘든 날이 될 것 같다. 무거운 몸, 무거운 마음, 그리운 그녀. 내 청춘을 바쳐. 오랜만에 친구들 블로그를 기웃거리다 한 친구의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다. 청춘. 지금 내게는 이 순간. 훗날 내가 내 청춘을 바쳐 라고 말하게 된다면 생뚱맞게도 이 글 보자마자 어떤 만화 속 한 장면이 떠올랐다. 고등학생인 만화 속 남자 주인공은 농구 선수로 경기 도중 부상을 입게 되는데 모두가 그에게 더 이상 이 경기는 뛸 수 없다고, 그래선 안 된다고, 앞으로 선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때 주인공은 감독님에게 이렇게 물어본다. 감독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나요? 국가대표였을 때였나요? 난 지금입니다. 그리고 다시 경기장으로 뛰어가는 주인공의 모습은 참 행복해 보였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그러고 보니 청춘, 내게 지금 이 순간, 말 그대로 내 청춘을 바쳐 무언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춘, 내게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하는 네가 참 부럽다. 내 청춘을 바쳐 이루고 싶은 무언가를 나 또한 찾고 싶다.